네, 수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내내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과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그래도 지수 잘 버텨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다시 한번 2230선 안착에 나섰지만 현재 오후장에는 다소 탄력이 둔화되면서 약보합권에서 222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793선에서 계속해서 강보합권 흐름으로 그래도 80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견조한 시장, 지수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종목들은 여전히 왔다 갔다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주의 세계 수요일의 오후장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발로 뛰는 주식의 발주매 와운의 박창현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뭐 어제 올랐으니까 딱 네.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날 또 오늘 오르는 쪽이 바로 경기 민감주. 네, 그렇죠. 사실 경기 민감주라고 한다면 그동안 좀 자동차 쪽이 강했고 네.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그렇게 안 움직였는데 오늘 좀 움직여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시장이 가지고 있나요? 사실 시장에서 기대감은 순환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환매 흐름 속에서 발빠른 키 맞추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기 민감주, 언택트와 컨택트 설명을 드리면서 컨택트에서는 딱 두 개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였고요.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은행에서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증권에서는 키움증권 이렇게 딱 네 종목, 두 개 섹터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황 그러면 굉장히 잘 맞춰주셨어요. 이런 흐름이 계속 전개가 되었었죠. 그러던 흐름이 그리고 또 컨택트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꾸준히 올라가지 못한다. 왜? 바이오 이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언제든지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고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하게 되면 냉정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흔들릴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컨택트 다 올라올 때도 현대건설 그리고 뭐 포스코 그리고 뭐 조선주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유독 많이 못 갔어요. 네.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시장 키워드는 키 맞추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키 맞추는 과정에서 세게 올라오는 거고 이쪽은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서 올라올 때마다 좀 비중을 축소해 가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백신 치료제 기대 나왔고 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경제 지원 기금에 대해서 합의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반등을 해주고 지금 41달러, 42달러까지 올라왔고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가 사실 같이 힘을 받는 건데 실적이 어제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오늘 같은 날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섹터 오를 때 또 그 선봉에 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런 근데 순환매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 이제 5월 달에서 6월 달 시장은 색깔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 올라올 때는 경제 재개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었고 한 2, 3주 동안 강했습니다. 그러던 이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니까 언택트라든지 K푸드 뭐 이런 K바이오 뭐 이런 쪽이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키 맞추기 하는 과정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흔들림이 나오는 것뿐이지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지 지금 현 시점에서 성장주, 유동성 장세 속에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라 대안 투자 성격으로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언택트 실 때 그냥 순환매 안에서 올라오는 반등 정도니까. 그 정도로 보고 있고 미국장도 딱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 실적에 대한 이런 일부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어제 포스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큰 폭 어닝 쇼크가 났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준으로 사상 첫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물론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하반기 철강 가격 올라가고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경제 재개와 함께 추가적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실적 더 이상 염두에 안 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최근에 보면 실적 추정치 자체도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결국 부분 실적 보았을 신경 때 쓰인다는 거네요. 결국 실적 부진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하반기 회복이 된다고 해도요. 그리고 하반기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한편에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백신이 지금 당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추정치 자체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그 백신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된 지금의 주가의 반등 정도로. 그런 정도와 더불어서 경제 정책 기대감, 특히 그린 뉴딜이라든지 스마트 뉴딜, 한국형 뉴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쪽도 있지만 이런 건설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지어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쪽이 이런 네.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흐름 쪽에서 보는 것이지 아쉽네요. 그냥 시장에서 지금 말 그대로 시장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주도주가 바뀌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색깔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현대차와 금융주를 네. 중심으로 한 컨택트는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그 후발로 올라오는 경기 민감주들은 일시적인 순환매에 대한 상승이라고 하면 현대차 쪽과 지금 금융주 쪽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그래도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도 컨택트주에 대한 그 두 쪽의 긍정적인 시각은 유효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갈려요. 일단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25% 정도 올라왔죠. 즉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는 증권주는 아직까지 상당히 좋게 봅니다. 키움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추정치가 가장 세게 올라오는 쪽이죠. 그래서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접근 유효한데 문제는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유효할 것 같다. 지금 사서 숫자 나올 때 좀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현대차요? 현대차 말고요. 증권주. 증권주요?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 대우증권 이런 쪽이요. 현대차는 내일 또 실적 발표하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8천억대 실적 발표했죠. 2분기에 한 3천억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쪽에서 친환경차 이런 쪽 늘어나고 3분기부터 8천억, 4분기 1조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또 이제 노사 분기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성과급 지급하라. 그다음에 기본급 인상해라. 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이 좀 일부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기에 25% 뛰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보셨던 컨택트에 확실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쪽 컨택트 뭐 현대차든 금융주든 이쪽을 보기보다는 이제 그러면 좀 쉬었던 쪽에서 보는 게 낫다라는 박자로 이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그 지난주부터 올라왔던 근거가 뭐였나요? 결국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일부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 27일 날 모더나 임상 3상 들어가는 거를 일정 부분 좀 마무리 짓게 되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치료제 관련해서 백신 관련해서는 3대 축이 있습니다. 일단 치료제는 딱 하나 렘데시비로 보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가 크게 3개 축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하고 그 독일의 바이오엔테크하고 같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가장 미국 쪽에서 앞서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리 봤었을 때는 캐나다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더나 관련된 임상 자체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 7월 27일 날 일정 자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임상 3상. 네. 그때를 전후로 해서 시장은 또 이런 흐름 자체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컨택트가 좀 꺾이고 언택트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제일 앞서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죠. 이게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 화두잖아요. 잠시 후에 이제 SK 케미칼을 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쪽 같은 경우도 한 축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아스트라제네카도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발표 이후에 당일날 떨어졌거든요. 한 바퀴 돌았다고 하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그럼 있는데 그게 언택트가 시작이에요? 오히려 다시 돌아가는데 이쪽이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 게 아닌데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 경제활동 재개라든지 밖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언택트 대비해서 컨택트가 가파르게 키 맞추게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돌았고 이쪽이 한 바퀴 돌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부재할 때 많이 올라갔던 컨택트 쪽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언택트가 올라올 수 있죠. 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언택트는 유독 많이 역사적 최고치를 찍다 보니까 앞두고 일정 부분 불안감이 나왔었고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한 게 미국의 넷플릭스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쉬어가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네. 다시 바뀔 수 있는 기점 자체가 7월 말 저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컨택트보다는 언택트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롯데케미칼도 회사채 네. 수요 예측에서 1조 원의 뭉칫돈이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네. 지금 흥행을 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반영이 됐고 갖고 계신 분들이 적절히 오히려 물려 계신 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한번 언택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박자를 좀 맞추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정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은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 사실 지수 자체는 견조하기는 한데 지수보다는 종목들의 흐름이 발빠르다 보니까 종목은 결국 이슈에 강하게 반응을 하기 마련이죠. 바로 네, 정보 그렇죠. 정책 관련한 이슈에 빠르게 반영을 하면서 풍력이 그린 뉴딜 쪽에서는 최근에 가장 강하고요. 네. 또 오늘 올라오고 있는 오늘의 테마 세종시 관련주입니다. 네, 그렇죠. 풍력이 요즘에 전기차 수소차 좀 쉴 때 제일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제일 강한 것 같아요. 풍력이었고 어제는 OCI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태양광이었죠. 태양광. 그렇죠. 풍력 태양광 사실 지난주 그린 뉴딜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이벤트 소멸됐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유럽 쪽에서도 이제 그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 제로 에너지 산업 체제로서 변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해상 풍력에 대해서 독려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죠. 여기에 네. 더해서 어제는 이제 풍력과 연관 지어줄 수 있는 게 뭐 태양광 관련돼서 개별적인 OCI 호재가 나왔었죠. 중국에서 태양광 관련 1위 기업 자체 화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즉 이쪽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네. 확실히 종목별로 차별화가 유독 심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풍력, 태양광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면 태양광 관련해서는 크게 두 종목 말씀드리자면 OCI와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있죠. 하나 에너지 솔루션이 있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현대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 저도 헷갈리네요. 네.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실적이 확실하게 갈려요. 심지어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일부 포기하고 바이오하겠다. 그리고 그쪽 라인 같은 경우는 군산에 있는 라인을 삼공장 라인 자체를 좀 폐쇄하고 네. 넘어가겠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 풍력이 강하다고 해서 지금 풍력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보시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심플합니다. 테마 자체는 심플한데 네.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게 풍력 태양광 쪽에서도 실적이나 숫자가 나오는 쪽보다는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거나 아직까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풍력에서는 태온 같은 경우나 유니슨 같은 올라오나요? 경우가 유독 세게 올라오는데 걔들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 안 좋아요. 지금도 깨져 있고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테마처럼 움직이잖아요. 테마처럼. 그러니까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하는 게 맞는데 이쪽은 숫자가 나오는 쪽과 안 나오는 쪽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올라오는 풍력 쪽에서는요. 숫자가 안 나오는 쪽입니다. 태용이나 유니슨. 근데 숫자가 나오는 쪽은 CS윈드나 동국 SNC 이런 쪽이 숫자가 나오는 쪽이고요.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숫자 안 나오는 쪽은 OCI고요. 숫자 나오는 쪽은 하나솔루션이나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전자보다는 지금 후자 쪽에 집중을 하시고 떨어지긴 떨어질 거예요. 나중에 만약 이쪽에 관심 있어서 사보신다면 이쪽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십사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받쳐주는 쪽으로 테마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정부 정책주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시장은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주식 양도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보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린 기자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연결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했던 개편 방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장 주식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 겁니다. 또 2022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앞당겨 내년 0.02%포인트를 낮추고 2023년까지 0.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주식과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해서 6천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현재는 1억 원에 대한 거래세 25만 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개정 후에는 6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 5천만 원을 제한 1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거래세가 붙게 되는데요. 내년과 내후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23만 원, 2023년 인하분으로 적용하면 1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의 10배가량 세금이 늘게 되는 건데요. 만약 1억 원을 투자해 5천만 원, 기본 공제액 한도에 맞춰 수익을 거둔 투자자가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거래세는 내년 기준 23만 원, 2023년 기준 15만 원만 납부하면 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액을 따질 때 산출하는 손실 공제 기간도 5년으로 연장됩니다. ISA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됩니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따져서 만기 시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인데요. 내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가입기한 요건이 폐지되고 가입 대상도 19세 이상 거주자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또 운용 재산에 국내 상장 주식을 넣을 수 있고 납입 한도를 2월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예적금 이자 소득 100만 원, 배당 소득 100만 원, 국내 상장 주식에서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득 합계액 1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개정된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에게 5년이었던 의무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단축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2020 세법 개정안 관련한 앞으로 좀 변화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딱 우리 시장에 국한돼서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좀 코멘트를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체크되는 게 주식 펀드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계하는 기간 뭐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네. 확대가 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것도 양도세 이런 부분 늘려주는 것도 늘려주는 거긴 한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얘기가 예, 없네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장에서 또 관심사는 이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문제긴 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공매도 아, 네,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9월 15일에 마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중요 사안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겠죠? 논의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끝은 아니겠죠? 논의는 하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보도가 되는데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올해 이제 3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10억까지 좀 더 연장이 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 2023년 넘어가게 돼서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세로 바뀌는 이런 흐름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양도소득세 지금 바뀌는 부분 거래세 인하해 주는 거는 상당히 감사합니다. 0.25%에서 0.02% 포인트 인하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게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 인하보다는 네. 폐지가 사실은 시장이 환호하는 내용이긴 시장이 하죠. 폐지가 환호하는 내용이고 그렇죠. 기존의 그 손실소득 그 상계하는 부분 자체가 3년에서 기간 한 5년 정도로 늘어나는 네. 부분과 그리고 2천만 원까지 이제 그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 매긴 거에서 5천만 원 5천만 넘어가는 원. 거는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요. 세가 좀 감면이 되는 건 맞는데, 맞는데 네, 좀 그래도 줄어드는 건 맞으나 맞는데 당장 피부로 와닿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안 나왔고 특히나 우리 주식 투자하는 실시간 투자하는 입장에서 2023년은 먼 미래의 일보다는 당장 대주주 양도세가 좀 더 급하거든요. 3억에서 이제 더 완화가 되느냐. 그리고 10억에서 3억으로 더 완화가 되느냐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연말에 흔들림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여의도에서는 3분기까지 벌 거 왕창 바짝 벌고 4분기는 좀 쉬자. 왜? 4분기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공매도 그 부분이 풀릴 수 있는 거고 네.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억으로 낮아지게 되면 또 이제 올해 많이 급등을 했었던 거 매도 폭탄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런 부분 챙길 거 챙기자 이런 네. 느낌인데 아직 거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논의는 진행 중일 거다. 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 내용 간단하게 아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2천에서 5천 늘어난 거 좋다. 0.25%에서 당장 내년에 0.23%로 낮아진 거 이런 거 자체도 좋은데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 받쳐낸 개인 투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관련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언지를 줬고 시장이 기대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한 좀 완화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연장에 대한 여부가 논의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만큼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도 좀 더 기대를 걸어보면서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일단 뭔가 나오긴 나오겠죠. 네. 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욕을 더욱더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식 시장으로 돈이 좀 더 들어오게끔 그러니까요. 그렇게 부동산 해줘야죠. 시장 위축됐고 지금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주식 시장이 더 활성화돼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부의 입을 쳐다보면서 또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세종시 관련주인데 네. 어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한 CCTV 관련주들이 테마로 움직였다면 네. 세종시 관련주들은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없습니다. 끝. 아, 그렇죠. 왜 어제는 사실 CCTV 관련주였잖아요. 그 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 내일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쪽 테마가 뭔지 알았으면 저도 돗자리 펴야 되겠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이 예측 워낙 불가. 발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테마는 테마성으로 지켜보시는 거고 저는 시장의 흐름 이런 거 따라가는 거 주도주, 주도 섹터 이런 쪽은 그래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너무 빨라서 어려서 그렇죠. 모르겠더라고요. 테마는 확실히 지금 지수가 조금은 정체되어 있고 네. 그런 가운데 이슈에 빠르게 반응하는 정도의 시장 분위기로는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일단 관련주들만 짚어드리면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영보화학, 유진기업이 오늘 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중심을 계속 찾아야 되니까 오늘 또 빠르게 반응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SK케미칼. 와,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SK 케미칼의 자회사가 네.
백신 관련한 위탁 생산 지금 협약을 맺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상한가를 갔는데 항상 SK가 아스트라제네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관련주로 묶여도 사실 뭐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크게 반응을 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왔었던 내용은 사실 이게 6월 달 뭐 그때 SK 바이오팜 상장 이전에도 얘기는 나왔었어요. 네네. 분명히 나왔었는데 그때 시장 관심은 SK 바이오팜에 온통 쏠려 있다 보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었었고 SK 그룹주 다 같이 올라오니까 상대적으로 묻혔었죠. 근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협약 자체가 어제 체결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반응을 한 거고요. 사실 오늘 그 상한가까지 지금 굳혔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일부 좀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10몇 프로 시작할 때 보면 아 이거 뉴스에 차익 실현 나오면서 상한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추가적으로 뽑아내더라고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가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빠지죠. 근데 네. 시장에서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제가 소위 꾸무 주식 그러니까 꿈의 주식인데 제가 꾸무 주식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꾸무꾸무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그 꾸무 주식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올해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치료제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뽑았어요. 신풍제야? 신풍제 우선주. 우선주. 제가 보고 나서 말문이 잃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꿈의 주식 같은 경우가 삼성중공업 우선주였고 그게 이제 15배 넘게 올라갔었잖아요. 10일 만에. 그러면서 한번 뽑았다 이랬는데 신풍제 우선주 보세요. 지금 4만 원에서 지금 20만 원 같습니까? 20만 원 뭐 이러고 그 밑에 단에서 보시면요. 3,000%가 넘게 올랐어요. 어우. 이게 진정한 꿈의 주식인가? 그리고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신일제약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로나19 치료제로 뭔가 언급이 되었다 그러면 소위 지금 말해서 기본 10배라고 지금 사람들이 다 뇌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기본 10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빠졌다고 해서 이쪽이 꺾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더할 수 흐름이 있다.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의 힘이고 차트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기세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또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한 관련주들이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SK케미칼도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앞서서 한 바퀴 돌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바퀴 돌았는데 치료제 쪽은 달라요? 치료제 쪽 같은 경우에서 완전히 삿바 싸움인 것 같아요. 기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끌고 올라가지는 않고 신풍이라든지 신일이라든지 신풍제가 오늘 거래 재개되고 나서 또 가네요. 또 가요. 어우. 그 다음에 신풍제약 우선주라든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SK케미칼이 나왔으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인 매트릭스 뭐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뭐 거기 관련해서 지분이 있다 뭐 이런 내용 어. 옥스퍼드 쪽.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가 다 같이 백신 한 바퀴 돌았지만 그쪽은 끝날 수 있지만 컨택트 언택트 관점에서 끝날 수 있지만 치료제 치료제는 관점에서는 이쪽은 기본 10배 넘게 가다 보니까 네. 지금은 갈 때까지 가보자 못 먹어놓고 3고 아니라 지금 포고 5고까지 불러오는 상황이니까 지금 낙장 불입이에요. 손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치료제 쪽에 힘이 그냥 강하다 워낙 세다. 정도로. 워낙 세다. 없어서 네. 배가 아프지만 그래도 이거는 또 시장의 색깔이고 흐름이다 보니까 진정한 꿈의 주식이 이쪽에서 터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수 있겠어요?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원래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는 성격이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테마에 대한 움직임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정말 선수인 분들이 매매를 하고 계시고 아닌 분들은 배 아프기는 하나 지금 사실 쉽게 손가거나 또 고점에서 내가 잡히가 무서우신 분들이라면 일찌감치 시장의 중심을 찾아서 다른 쪽을 보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쪽 같은 네. 경우에 지금 쉬러 계신 분은 저 지금 여기 나가서 방송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밥 먹으러도 못 갑니다.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선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꾼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화장실에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MTS를 들고 가죠. MTS 들고 가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비. 요즘에 관심 좀 보죠. 인텍플렉스, 박창현 파트너 인텍플러스가 오늘 또 신고가를 갔고요. 코리아 서키트 너무 잘 갔죠.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PCB 동지 제작이야. 세미캠도 쉬었다가 다시 가고 올 IT 솔루션 쪽 또 너무 그랬고요. 좋아요. 네. 오늘은 뭐 갖고 오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죠. KMW 가져왔습니다. 5G 오일 솔루션이랑 RFHC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이러다가 5G 종목 다 갖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미국 FCC의 주파수 경매 이런 부분 자체가 당장 내일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당일날 미국 AT&T에서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날은 버라이즌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실적 발표하고 끝이 아니라 뭔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향후 5G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외 수출 이런 부분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지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 드린 게 삼성전자 벤더를 보자. 같이 나갈 수 있는 친구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관련 종목들 흐름을 쭉 보시면 에이스테크 그리고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다 갔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는 KMW 같은 경우는 유독 많이 맞아요. 못 갔습니다. 키 맞추기, 지금 시장 색깔이 키 맞추기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 제가 월요일 날에 RFHIC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린 거고 KMW도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솔루션도 너무 잘 갔잖아요. 이야기해 그렇죠. 주시고 나서. 똑같은 삼성전자 다들 벤더예요. 벤더 내에서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적었던 친구들이 먼저 뽑았던 거고 지금은 키 맞추기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못 갔었던 친구들이 이벤트 모멘텀이 있으니까 다음 달 초까지 계속해서 이런 실적 발표 이어지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게 되면 이런 부분 놓고 보자. 목표가 손절가 간단하게 제시를 해드리면 네. 공략주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한 10% 업사이드 보고 한 8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이번 주 초에 시작했던 가격이 딱 69,000원이거든요. 딱 그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 관련해서 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5G 관련해서 방송에서 말씀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내일과 모레 추가적으로 좀 사볼 수 있을 만한 최선호주 이런 부분을 이제 방송에서 풀어드리니까요. 장 끝나고 3시 반에 제가 바로 공개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너튜브라든지 그리고 노란톡 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그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